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려운 얘기했어요. 물리 얘기했거든요. 힘에 대한 얘기. 이번 시간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반복됐던 얘기인데 오늘도 약간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우리 친숙한 것부터 하나하나 생명에 대한 얘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친구들 한번 이런 걸 질문해 보고 싶네요. 생명은 뭘까요?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살아있다는 것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생명들의 공통된 특징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변화에 적절히 반응하고요. 자손을 남기고요. 환경에 적응합니다. 이것들이 일어나는 하나의 개체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하나의 대상이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기억하려면 모르겠지만 중학교 과정까지 우리가 이걸 다 조금씩 배웠어요. 세포로 있다 배웠죠. 화학 반응 우리가 어떤 에너지 영양분을 먹고 에너지를 내는 과정, 광합성의 과정, 변화에 적절히 반응합니다. 자극과 반응, 자손을 남기고 환경에 적응합니다. 어떤 유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진화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중학교 때 조금씩 배웠다면 이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세포부터 얘기해 보죠. 세포, 생명활동이라는 가장 기본 단위인데요. 그 안에 보시면은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것처럼 핵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어는 상호작용이죠. 이 세포 소기관들이 상호작용하는 생명활동이라는 기본 단위이자 역시 하나의 시스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세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네요. 네. 그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세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기관들 볼게요. 먼저 세포는 세포 안팎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세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동그란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핵이 있고요. 핵을 감싸고 있는 저 막 같은 것들을 우리가 소포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의 이동 통로가 되겠고요. 그 소포체 사이사이에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단백질 합성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란색을 표시한 골지체, 단백질을 가공하거나 단백질과 지질 등을 분비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이토콘드리아, 옛날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했는데요. 마이토콘드리아,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 즉 호흡을 하는 곳입니다.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다르게 몇 가지 더 눈에 띄는 세포 소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세포벽, 세포 형태를 유지합니다. 세포막 바깥에 동물세포에서는 볼 수 없는 식물세포에서만 세포벽이 있어서 그 형태를 유지합니다. 엽록체라고 하는 초록색 기관이 있는데요. 소기관이 있는데요. 엽록체, 동물은 없지만 식물은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이 일어나죠. 그리고 파란색을 표시한 액포, 물이나 노폐물들을 저장하는 이러한 소기관들이 식물세포에는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것은 세포막이라는 아이인데요. 세포막, 세포 안팎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물질 출입 조절하는 거, 어떤 물질은 잘 통과시키고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 잘 투과시키지 않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세포막은 왜 선택적 투과성이 일어나느냐? 그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포막은 단백질과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노란색을 표시한 것 그림들이 단백질, 밑에 있는 사진 그림이 이제 세포막인데 노란색 표시한 것들이 단백질,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다리 2개 달린 것들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물질들인데요. 말하자면 세포막은 인지질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모습으로, 일단 인지질부터 얘기하면은 인지질, 선생님은 편하게 머리랑 다리라고 얘기할게요. 친수성, 물과 잘 섞인 성질을 갖고 있는 머리와 물과 잘 섞이지 않는 소수성을 갖고 있는 꼬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지질의 소수성 부분, 그러니까 물과 잘 섞이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마주 보면서 배열되어 있는 인지질 이중층 사이사이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이 관통하고 있는 모습으로 세포막이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산소나 이산화탄소 등 기체 분자들, 작은 분자들은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합니다. 확산이랑 우리가 중학교 때 얘기했는데 좀만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단순히 입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우리가 확산을 얘기했는데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분자가 무작위로 움직여요. 입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세포 바깥에 뭐 산소가 많다, 이산화탄소가 많다. 그러면 걔가 이산탄소 많으면 들어오면 안 되죠. 산소가 많다. 그럼 산소가 이 많은 세포막 바깥에서 세포막 안쪽으로 인지질 이중통을 통해서 확산됩니다. 그리고 나트륨 이온이나 포도당 같은 좀 덩치가 큰 물질들은요, 세포막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통에 이동하고요. 세포막 경계로 용액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일어나는 삼투도 일어납니다. 선체적 투과성은 무엇이냐? 선체적 투과성이란 이 세포막이 어떤 건 잘 투과시키고 어떤 건 잘 안 투과시키는 이런 성질을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게 일하는 이유는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작은 물질들, 기체 분자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확산과 삼투를 통해서 확산이란 농도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 현상으로서 산소, 우리가 예전에 호흡 얘기했었으니까 좀 얘기해 볼게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 안에보다, 그러니까 세포 안보다 바깥에가 더 농도가 짙으니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고, 이산탄소는 세포 안쪽이 호흡하고 만들어진 세포 안쪽에 이산탄소도 많으니까 걔는 세포막 바깥쪽으로 또 확산되겠죠. 물은 삼투됩니다. 물은 용액 농도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물질, 커다란 물질, 필요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통의 이 이동 경로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성질이나 크기에 따라서 혹은 이 상태에 따라서, 이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이동하다 보니까 선택적 투과성이 일어난 거죠. 삼투 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삼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용액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도가 세포 안과 같은 용액에, 세포 내와 농도가 같은 용액에 세포를 넣는다고 치면은 이 세포 안이나 세포 밖이나 농도가 같다 보니까 이 세포의 부피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동그란 거는 동물세포, 네모난 건 식물세포입니다. 간단하게 그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이 농도가 다른 용액들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직접 해볼 수도 있어요.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으면은 농도가 낮은 용액, 바깥의 농도가 안의 농도보다 낮다 보니까 낮은 쪽에서 높은 쪽 물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부풀거나 혹은 심한 경우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농도가 높은 용액, 바깥의 농도가 높다 보면은 이 안에 있던, 세포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쭈그러들게 돼요. 특히나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있다 보니까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 그 혈액, 적혈구 확인하는 실험을 해봤는데, 대학교 때 약간 피가 찔끔찔끔 나오는데 좀 피를 뽑아서 그걸 이제 프레파라트에 올려놓고 보는 거였는데요. 물 좀 딱 뿌리고. 근데 이제 약간 좀 피가 좀 찔끔찔끔 나오길래 한번 쫙 짜가지고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적혈구들이 보려고 보니까 막 터져 있고 막 있거든요. 삼투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또한 아까 얘기했던 얘기, 생명체 내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도 일어납니다. 여기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특별히 물질 대사라고 얘기해요. 특히나 물질 대사 좀 구별하는 이유는 효소라고 하는 어떤 물질들이 관여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모든 화학 반응은 일어나려면 그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고요. 효소 같은 경우에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해요. 즉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생명체 내에선 일어나는 어떤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천천히 걸리거나 굉장히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효소, 생물체 효소 때문에 이 생명체 내에서는 효소 때문에 그 활성화 에너지가 낮춰지면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요. 분명히 일생 동안 일어날 수 없는 화학 반응인데도 그 시간이 단축되어서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인데요.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 맞는 특정 반응물과만 반응해요. 그래서 효소는 어떤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하기 위한 그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빠르게 하기 위한 어떤 촉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정한 반응물과만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반응물, 내가 일으키고 싶지 않은 화학 반응은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결합하여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밑에 그래프에서 있는 것처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려면 일정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갭을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 효소는 그 갭을 낮추면서 이 반응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이 끝나고 나면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됩니다. 분리되는데 이 고유의 입체 구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할 수 있어요. 즉 적은 양으로도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특정한 반응물하고만 반응을 해요. 얘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특정한 반응물하고만 반응을 해요. 그 반응이 끝나고 나면 만드는 생성물은 얘랑 다시 분리되고 또 다른 반응물을 만나러 가고 화학 반응, 물질 대사를 일으키러 가는 거죠. 자,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생명체, 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화학 반응,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물질 대사에는 효소라고 하는 아이가 관여를 하죠. 다음 시간에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다른 얘기.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유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분명히 중학교 때 다 조금씩은 배운 얘기들이에요. 그쵸? 화학 반응.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 보면은 호흡과 광합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물질이 출입합니다. 산소와 이산탄소가 움직입니다. 세포막, 아까 얘기했던 얘기. 그리고 그 가운데 얘가 광합성이 그냥 짠 하고 일어날 수가 없겠지만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효소라고 하는 아이가 도와줘서 물질 대사들이 일어난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유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좀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그쵸, 모르는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하나 한번 꼼꼼히 봐주시고요. 유전에 대한 얘기하면서 다음 시간에 특히나 다시 한번 세포 소기관 중에 몇 가지가 다시 또 등장합니다. 유전은 그쵸,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가서 유전, 우리가 옛날에 통합과학 초반에 DNA와 RNA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끝나지만 그래도 생소한 단어가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좀 힘들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유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앞에 내용들 뭐가 있었지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전, 생명 시스템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고등학교 통합과학 다음 시간은 어디부터 볼까요?